아닌 테슬 같은 왕추천드리는 백입니다. 가품, 스타일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런 가방은 피하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율러비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파리 프랭땅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가방들을 같이 열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총 10개의 가방이고요. 3개 브랜드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발렌시아가입니다. 짜잔! 그래피티 빌탑백인데요. 정말 귀엽고 앙증맞은 X 스몰 사이즈고요. 그래피티가 공공장소의 낙서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벽면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낙서가 되어 있는 낙서백입니다. 사실 그래피티 아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벽면에 낙서 같은 것도 하나의 예술로 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가방에 낙서가 돼서 나올 줄은, 이건 진짜 뎀나 바잘리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디자인인 것 같아요. 뎀나 바잘리아는 현재 발렌시아가의 디자이너거든요. 이분이 디자인한 게 바로 발렌시아가의 열풍을 일으켰던 스피드러너, 그리고 또 어글리 슈즈의 끝판왕인 트리플 S 등이 있어요. 이 디자인들을 뭔가 딱 봤을 때 이분의 디자인 취향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클래식하고 단아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막 활동적이고 좀 스포티하면서도 약간 그 스트릿 패션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디자이너예요. 사실 제가 낙서백을 딱 처음 봤을 때는 오, 되게 독특하다, 예술적인데?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사고 싶다 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이제 검정색 스키니진을 입고 그냥 좀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입으셨는데 그래피티 시티백을 메고 계셨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엄청 스타일리시해 보이면서도 시티백 라인이랑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빌탑백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 가방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Start doing, 시작하세요. Dream you have become true.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Loving, 굉장히 희망적인 말들이 엄청 써 있습니다. 이거 의미를 또 읽고 나니까 괜히 이 가방이 더 좋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 희망을 가득 가지고 다니는 그런 느낌? 앞쪽 손잡이에는 빨간 낙서가 있고요. 뒤에는 파란 낙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많이 있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색 중에 어떤 포인트 컬러의 옷을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칭하기가 되게 쉬워요. 대신 이 안에 색깔이 많기 때문에 막 알록달록한 옷만 피하면 정말 포인트백으로 쉽게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은 똑같은 튼튼한 그레이니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포켓이 하나 있어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스터드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정말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백이에요. 다음 발렌시아가는 이 회색 박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발렌시아가 신상 라인들이 이렇게 회색 박스랑 회색 더스트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색감 뭔가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칙하지 않으면서도 막 밝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 오묘한 느낌? 열어볼까요? 짜자잔! 에브리데이 카메라 백이에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 매기 좋은 그런 정말 가볍고 실용성 좋은 카메라 백인데요. 그야말로 깔끔합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는데요. 포켓에 가끔 손이 잘 안 들어가는 포켓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손이 정말 편하게 잘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막 뚱뚱한 걸 넣을 수는 없겠지만 영수증, 교통카드 이런 거 넣기 딱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옷의 레드 컬러는 살짝 블랙이 섞인 레드의 느낌이라면 얘는 살짝 핑크, 저번에 말씀드렸던 꽃잎이 살짝 섞인 레드예요. 이름은 레드지만 훨씬 더 밝고 발랄한 레드 컬러예요. 평소에 캐주얼하게 청바지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께 정말 왕추천드리는 백입니다. 스트랩 길이 조절도 이렇게 되고요. 내부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죽은 방금 빌탑백처럼 완전 오돌토돌 튀어나온 느낌은 아니지만 살짝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에 어느 정도 강한 그런 가죽입니다. 허전하니까 이걸 다시 다음 발렌시아가 가방입니다. 짜자잔! 또 나왔어요. 낙서백입니다. 이번에는 비비 그래피티 백인데요. 제가 이번에 낙서백을 2개나 산 이유는 얘가 약간 그 좀 평양냉면 같은 느낌. 처음 먹으면 이걸 왜 먹어? 하다가 4번, 5번 먹으면 막 자다가도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 요즘 진짜 평양냉면에 완전 빠졌어요. 그래서 이 가방도 약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3번, 4번 보다 보면 가끔 지나가다가도 저 옷에 그래피티백을 매면 정말 예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번뜩번뜩 생각이 나는 그런 중독성 있는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 비비백은 그래피티 라인 말고 퀼팅 라인이 더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퀼팅 라인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라서 살짝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비 라인은 발렌시아가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체인백이었어요. 기존의 시티백이나 바자백 이 라인 이후에 이 비비 라인이랑 빌탑 라인이 나왔는데 이 비비 라인은 제가 이번에 공홈에 가보니까 체인올레 사이즈만 남고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좋은 사이즈가 다음에 갔을 때 없으면 어쩌지?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빌탑백처럼 정말 튼튼한 카프스킨이고요. 이 그래피티 비비 라인 중에 좀 더 낙서가 진한 라인도 있어요. 색깔도 살짝 다르고 그건 확실히 더 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지워질랑 말랑한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더 좋아가지고 살짝은 흐릿한 낙서백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가방에는 발렌시아가의 홈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내용보다는 그 발렌시아가 이 브랜드의 네임이 많이 적혀 있는 그런 백이에요. 이 화살표는 의미가 뭘까요? 열어볼까요? 크리스토발 비비 내부는 WC 스타일로 카드 수납 공간이 6개 있고요. 핸드폰, 팩트, 립스틱 이 정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다음은 마르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2개를 한 번에. 첫 번째, 짜잔. 다음은 좀 더 화려한, 여러분 제가 이거 2개를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가죽이 달라서예요. 마르니는 트렁크백이 정말 시그니처잖아요. 사피아노로 살지 좀 더 부드러운 가죽으로 살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위해 2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백은 일단 길이 조절이 정말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본 스트랩이 이렇게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짧게 멜 수도 있고 이렇게 보조 스트랩을 하나 더 연결을 해서 이렇게 길게 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르니 트렁크백에서 예전에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똑딱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2017년에 샀던 마르니 트렁크백이었는데 이 똑딱이 부분이 막 엄청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딱 했는데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200만 원이 넘는 명품인데 이런 건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매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수정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좀 더 튼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혹시 이게 또 떨어지면 아직 19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열어보면 짜자잔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나눠져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수납을 나눠서 할 수 있어서 작은 가방치고 굉장히 수납이 편하고 마르니 트렁크백은 가품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시즌별로 내부에 살짝 다른 포인트를 준다고 해요. 2019년도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지퍼 안쪽에 하얀색 이런 택이 달려 있습니다. 원래 없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매년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지퍼 끝에도 마르니가 딱 새겨져 있고요. 저는 마르니 트렁크백 수납할 때 항상 가운데 이렇게 핸드폰 넣고요. 맨 뒤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뒤에 팩트랑 립스틱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부드러운 가죽을 보여드릴게요. 베이지 색상은 정말 튼튼한 사피아노 카프스킨이고요. 이 오렌지 색상은 부드러운 카프스킨이에요. 사실 튼튼한 거, 잔 스크래치 생각하면 사피아노를 사는 게 무조건 좋지만 사피아노는 또 결이 있다 보니까 깊은 스크래치가 났을 때 오히려 이 결을 살려서 수선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소에 좀 조심히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스크래치에 별로 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감성, 이 느낌이 있는 부드러운 카프스킨을 선택하셔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평소에 자잘한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쓸 것 같다 하시면 무조건 사피아노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가방에서 보여드릴 건 바로 이 엣지 코트 부분이에요. 어쩜 이렇게 색감 맛집답게 배색 조화를 이렇게 예쁘게 사용을 했는지. 사실 이 엣지 코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살짝 보이면서 이 가방의 분위기,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살짝 겨자색? 엣지 코트가 들어가면서 이 가방이 훨씬 더 세련되고 심심하지 않아졌어요. 짜자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마르니 백에서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은 또 처음 봅니다.
그리고 마르니는 색상이 워낙 다양하고 또 배색이 많기 때문에 색상을 고를 때 가장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예쁜 색상들이 많았는데 이걸 그럼 살짝 보고 오실까요? 이렇게 네모네모한 신상 라인들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플랫백 스타일.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근데 스트랩 부분이 너무 밝아가지고 위험될까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마르니 백은 처음 보여드리는 디자인이에요. 짜자잔! 롯백입니다. 다양한 배색 포인트가 특징인 가방인데요.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갑자기 핫핑크! 핑크 부분만 사피아노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카프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스트랩이 살짝 얇아가지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도 드는 가방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막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진 못하지만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스트랩 이렇게 그냥 연결된 거 보관할 때 대체 어떻게 보관해요? 이런 질문이 또 많았어요. 사실 저도 이런 스트랩 보관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걸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신 아래 무겁게 넣어놓으면 또 가죽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속을 비운 채로 더스트백을 이렇게 살짝 묶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지도 안 들어가고 보호도 되면서 이렇게 스트랩도 반듯하게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걸 곳이 좀 마땅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 스트랩이 연결된 이 방향대로 최대한 가죽이 막 어그러지거나 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오! 여기에도 노란색 스트라이프가 있어요. 이 가방은 막 수납 공간이 트렁크백처럼 나눠져 있진 않지만 넉넉해서 뭐 이것저것 수납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 포켓도 있습니다. 짜자잔!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플한 파우치라서 간단하게 딱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배색 포인트가 베이지, 블랙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도 딱 달려있고요. 이 손잡이에서 또 디테일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바깥쪽은 블랙 색상인데 안쪽은 짜잔!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클러치는 투톤이기 때문에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 내고 싶다 할 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나는 옷에 오늘 좀 색깔이 많아서 좀 블랙으로 깔끔하게 들고 싶어 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분위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말 활용도 높은 클러치고요. 옆면은 살짝 통통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건 넣을 때 좀 편하게 넣을 수 있는 편이고 내부에 이렇게 카드 수납 공간까지 있습니다. 사실 클러치 중에 팩트를 넣으면 부담스러운 클러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는 억지로 넣지 않는 게 좋고 이렇게 살짝 옆이 여유가 있는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팩트를 넣어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크게 늘어나지 않았죠. 원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클러치는 팩트를 딱 넣어 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클러치입니다. 다음은 발렌티노입니다. 오늘 제 옷 색깔이랑 되게 깔맞춤이죠.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율 대표의 리스트업 때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반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캡처 했거든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캔디 스터드 백이에요. 미니 사이즈라서 정말 귀엽고 탑팬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은. 일단 이 발렌티노 블랙만이 갖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터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색상이나 막 큰 디테일이 없어도 화려하면서도 시크하면서도 또 깔끔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백이고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건데 가운데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발렌티노 로고가 쓰여 있고요. 짜라란. 안쪽까지 정말 오동통하죠, 여러분. 그 약간 쿠션 같은 느낌이에요. 스트랩은 발렌티노의 스터드 이런 포인트 없이 정말 깔끔하고 대신에 길이 조절하는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정말 깔끔한 한 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요. 스트랩을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핸들도 있기 때문에 토트백으로. 근데 이 가방의 약간 아쉬운 점은 일단 여는 부분 앞쪽이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 때 좀 손톱 스크래치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플랩 형식인데 위쪽이 굉장히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잘 열리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 열리는 각도가 그렇게 막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고 뺄 때 생각보다 좀 불편하다는 점. 제가 예물백 특집을 또 찍고 있거든요. 이 가방은 예물백으로도 딱일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면서도 활용도가 좋은. 다음 가방은 바로
짜잔! V링 라인입니다. 발렌티노에서 스터드 없이 이렇게 예쁜 라인이 나올 줄이야. 일단 요 테슬 아닌 테슬 같은 이 포인트가 너무 좋고요. 발렌티노에서 사실 스터드 라인 말고는 확 좀 대박난 라인이 없었는데 요 V 모노그램을 만들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구찌나 루이비통 이런 모노그램에 이어서 발렌티노를 계속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노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번에 또 나온 신상 라인 중에 요 V 로고를 가죽으로 덧대서도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가죽에 골드 그리고 레드의 조화여서 화려하면서도 좀 튀는 느낌이 들고 이 같은 디자인으로 레드 컬러도 있거든요. 그 디자인에는 똑같이 레드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색감 자체가 더 화려하기 때문에 굳이 배색을 쓰지 않은 것 같고 이 블랙 컬러에는 딱 포인트 색깔을 넣었어요. 안쪽은 두 공간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가운데 지퍼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하나의 포켓이 더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좁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열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여행 갔을 때 정말 귀중한 신용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뺄 거 딱 하나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에 넣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체인은 이렇게 골드 블링블링한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블랙 가방이지만 좀 화려한 포인트백으로 메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블랙 레드 컬러밖에 없지만 그 발렌티노에서 정말 예쁘게 잘 만드는 발렌티노만의 핑크 있잖아요. 그 색깔로 이런 V링 디자인 나오면 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뭔가 요거랑은 또 다른 샤랄라한 분위기? 다음 가방입니다. 정말 귀여운 백인데요. 짜자잔! 봄스터드 크로스바디예요. 요거는 그 방금 보여드린 캔디 스터드처럼 약간 통통하고 스터드 사이의 간격이 좀 넓은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아래쪽까지 스터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고 좀 놀랐던 게 저는 홈페이지에서도 못 봤고 백화점에 가서 DP된 걸 보고 귀엽다 해가지고 매봤는데 괜찮아서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구매를 할 때 뭐 이 가방의 이름은 뭔가요? 막 이런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름을 찾아보는데 이게 벌써 가품, 스타일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그래서 댓글로 가품, 정품 이런 거 구분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이런 걸 물어봐 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가방을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제가 생각하는 좀 구분법 같은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 가품을 만들 때 이런 큰 포인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발렌티노가 새겨져 있고 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몇 개 있고 이런 큰 것들은 다 따라해요. 근데 가장 못 따라하는 게 이 가죽의 결입니다. 가죽의 결과 이 스티칭이에요. 그래서 스티칭이 있는 제품을 볼 때는 이 간격이 정확한지 가품을 보면 좀 삐뚤삐뚤할 때도 있고 그 구멍이 좀 크게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막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촘촘하게 반듯한지 이런 스티칭 위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색상은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같은 브랜드의 같은 라인도 어떤 시즌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색상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색상이 좀 자주 다른 브랜드가 끌로에예요. 끌로에는 가끔 DP된 걸 딱 보고 그럼 이거 새 상품으로 주세요 했을 때 가져오신 제품이 살짝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여쭤보면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라인이어도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미묘한 색상 차이로 정품, 가품을 구분하기엔 오히려 어렵고 이런 디테일한 스티칭이랑 가죽의 결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가품은 상대적으로 좀 가죽이 더 깨끗하고 약간 반딱반딱 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증서의 유무로 이 정품, 가품을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데 일단 보증서가 안 나오는 브랜드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쇼핑을 하러 가면 그 브랜드마다 회원가입처럼 정보를 다 입력해요.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에서 뭘 샀는지 그 기록이 쫙 나오기 때문에 보증서 없이도 제가 그걸 샀다는 증거가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찌도 보증서가 없고요. 루이비통도 보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증서로 정품, 가품을 구분하는 건 오히려 어렵고요. 제가 좀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브랜드마다 좀 구성품 같은 걸 모아봤어요. 그걸 하나씩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가방을 딱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들 일단 보증서가 꼭 필요한 브랜드입니다. 샤넬인데요. 여기 이렇게 뒤에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랑 가방 번호랑 일치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샤넬은 이렇게 보증서를 항상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프라다도 이렇게 항상 딱 사면 검정색 봉투에
이 산 내용이랑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미우미우에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약간 영수증 같은 거. 그리고 디올도 옛날부터 이렇게 좀 심플하고 깔끔한 회색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샤넬처럼 막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가방에 그냥 똑같이 요게 들어있습니다. 클로에도 옛날엔 이렇게 카드 보증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종이로 티켓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가방들은 보증서가 아니고 뭐 설명서, 안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렌시아가는 옛날에 이렇게 흰색이었는데 이번 신상은 회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루이비통 이렇게 영수증 같은 바코드랑 이 가방에 대한 좀 가죽 안내 이런 게 써있어요. 그 다음 셀린도 뭐 이런 영수증 같은 부속품이 딱 사면은 들어있고요. 어떤 가방을 샀는지 그리고 뭐 제품 이름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방 중에 이제 조금 친절하게 부속품을 수선할 수 있게 넣어주는 바로 발렌티노인데요. 이 스터드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항상 여유 스터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발렌티노 가방 계속 오래 사용을 해봤는데 한 번도 스터드가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는 잘 보관을 해두면 좋고요. 여기 이렇게 발렌티노 설명서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생로랑도 이렇게 사트주르 자물쇠를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키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뭘 샀는지랑 설명서. 마지막으로는 구찌예요. 구찌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산 시기에 따라서 여기 써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거에는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RFID 방식을 도입을 했대요. 뭐 이런 내용이 써 있고요. 그리고 구찌에서 항상 모든 가방에 들어있는 게 바로 요 작은 종이거든요. 컨트롤라토라고 써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 무슨 이렇게 조금 성의가 없게 1, 2, 3, 4, 5, 6, 7, 8, 90 이런 게 써있나 했는데 이게 검수를 했다는 표시로 넣어놓는 거래요. 그래서 가품인지 진품인지 볼 때는 여기 막 아래 넘버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이 간격 같은 걸 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금 보여드린 보증서보다는 가죽의 결, 광택감, 스티치 이런 걸 보고 정품 가품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가죽을 많이 본 분이 아니면 사실 처음에 이런 걸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명품백 첫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믿을 만한 업체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환불, 교환 절차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사가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좀 너무 싼 업체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가방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가방을 수입을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할인을 한다. 이런 가방은 피하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조금이라도 궁금하셨던 게 풀리셨으면 좋겠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방을 이어서 좀 더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퍼 부분에는 가죽 스트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안쪽은 발렌티노의 시그니처인 레드 컬러고요. 스위드 재질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지만 스위드 재질은 내부 이염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가방 10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엔 예물백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